6일 지방선거가 5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지방선거 기초단체장 선거 16개 지역 중 13곳의 공천 후보자를 확정했습니다. 앞으로 기초단체장에 이어서 광역의원 또 기초의원 공천 심사를 앞두고 깨끗한 공천 또 개혁 공천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지난주 국민의힘에 이어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김좌관 공천관리위원장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맞습니다. 예, 한창 바쁘실 텐데 고맙습니다. 예, 시장 후보는 변성환 전 권한대행으로 결정이 났고요. 예. 자, 16개 기초단체장 선거 지역 중에서 13곳의 공천 후보자를 오늘 확정했습니다. 예. 방금 예. 제가 그 확정하고 그렇죠. 확정하고 이제 오신 예, 거죠. 지금 정말 왔습니다. 얼마 안 되셨잖아요. 예. 어떻게 좀 깨끗한 공천, 개혁 공천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이번에 그 조금 전까지 이제 후보 결정된 그 구는 예. 13군데입니다. 네네. 예. 그 대부분 보면은 이번에 지금 그 구청장을 역임하고 있는 그래서 유능한 후보들이기 때문에 예. 그 상대 후보들이 좀 상대적으로 약해서 대부분 단수 공천으로 이렇게 그렇군요.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현직이 많겠네요. 아무래도. 현재 지금 그 부산의 16개 구군에 네. 11군데가 민주당 구청장으로 현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들 대부분이 단수 네. 공천으로 그러니까 11분은 다 단수 공천에서 그대로 나왔었다. 거의 정리가 됐고 한 군데는 예. 이제 경선 후보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한 군데 경선한 데가 어디입니까? 지금 동래구입니다. 동래구요. 예, 동래구는 현역 구청장님과 예. 그리고 현역 그 구의 의장님 예. 여성 한 분이 경선을 하는 것으로 오늘 결정을 했습니다. 이게 자기가 경선을 난 하겠다, 단수 추천을 안 하게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예, 저희들 그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네. 면접 보고 그리고 이렇게 그동안 구정 그 업무 예. 수행 능력 이런 걸 다면 평가를 통해서 알겠습니다.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님이 하천 살리기 12년대 또 국가물관리위원회에 계셨고 예. 온천천 살리기. 예. 그러니까 물 사실상 전문가 최근에는 좀 바뀌었습니다. 최근에는 저기 탄소 중립 쪽으로 예. 관심을 그렇죠. 갖고 아무래도 그 부분이 어떤 뭐 말장난 같긴 합니다만 어떤 개혁의 상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맞습니다. 기존과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떻게? 제가 이제 따지고 보면은 한 33년 정도 시민사회에서 특히 환경 분야의 시민사회에서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이렇게 된 이유는 모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개혁 공천, 혁신 공천을 해라고 저를 이렇게 위원장으로 자리를 앉힌 거라서 그게 맞춰서 제가 제대로 한번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공관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했을까가 너무 궁금했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국민의힘은 지난주에 보니까 거의 3040이었고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현재 저기 그 공관위원들이 이제 저를 포함해서 총 1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여성 50%로 되어 있고 대부분 50%는 외부에서 수혈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인문학당을 하신 분, 변호사 그리고 그 문화예술계에 계신 분들 뭐 이런 분들로 주로 구성을 했고요. 청년 20% 그렇게 구성되었고 당에 관련된 분은 3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70%가 이제 외부에서 수혈됐고 또 지구당 위원장이나 국회의원들은 완전히 공천 과정에서 입김을 갖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배제를 했습니다. 현역 국회의원이나 뭐 저 지역위원장 이분들이 다 배제가 됐다. 완벽하게 배제를 했습니다. 자, 이번 지방선거에서 청년 공천 30%를 지키겠다. 민주당이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뭐 할당제 목표만을 위해서 만약에 그것만 생각을 한다면 오히려 생색내기다. 이렇게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들어와 보니까 이제 당헌 당규에 의해서 30% 여성 공천 그리고 30%의 청년 공천 이렇게 있는 걸 제가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들이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추가로 기초단체장 그러니까 16개 구군의 군수구청장도 여성 후보 30%가 경선까지는 가능하도록 저희들이 최근에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보다 더 개혁적이고 많은 여성들이 참여하고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공천이 이게 뭐 당원 당규라든지 또 중앙당의 뜻에 따라서 이루어졌겠지만
대선의 연장전으로 이번 지방선거가 불리지 않습니까? 예, 그래도 이겨야 될 텐데 선거라는 것을 그 부분에 대한 우려는 없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그 쉽지 않은 이제 기울어져 버린 이제 운동장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지금 현역 그 구청장들이 11분 계시고 또 구의원 같은 경우에는 전체 그 부산에 160명 정도인데 그 중에 90명이 민주당의 구의원으로서 현재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고 시의원들도 47명 중에 39명이 현역으로 지금 뛰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지난 4년간 현장에서 의회 활동이나 구정 활동에서 많은 역할들을 해왔기 때문에 유능한 그러한 일꾼이라고 보고 저희들이 공천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뭐 지금 아직 진행은 안 됐지만 광역의원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초선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2018 싹쓸이 할 때. 그분들은 대부분 나올 것으로 거의 대부분이 때로는 이제 구청장 후보로 출마를 하셨고 많은 부분은 이제 시의원으로 다시 제대로 한번 도전하겠다고. 자, 그래서 민주당의 공천 심사 기준 사실 이거 이제 후보로 지원을 할 민주당원들도 지금 아마 이 방송을 보면서 공명정대한 공천 기준을 기다리고 있을 텐데 지금 검증심사에서 강력범죄나 음주운전,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아동학대, 뭐 다주택자, 투기성 이 중에 하나 있으면 아예 등록이 안 된다고요? 안 되는 거죠. 이거 근데 어떻게 다 그래서 그걸 이제 그 저희들 공천관리위원회 전에 사전에 그 자격 금방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자격 심사를 별도로 전문가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정부가 이제 그 저기 주택 문제에 관련해서는 아픈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단 한 채라도 투기성이 있는 주택을 갖고 있을 경우에는 공천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것으로서 현재 기준을 삼고 있습니다. 대선에서 진 것도 사실 부동산 때문이라는 분석도 많고요. 투기성이라는 걸 걸러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문가를 통해서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대선 탓에 사실 지방선거 준비가 늦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후보들이 이 홍보를 하기가 쉽지 않았단 말이에요. 상대적으로 뭐 정치 신인들이 그렇겠죠. 여성이나 청년들. 이분들을 지원하는 방안을 고심 중이라고 들었거든요. 어떻게 하실 저희들이 겁니까? 이제 여성 30%, 청년 30%를 반드시 의무적으로 이제 하려고 하고 있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초자치단체장도 여성 30%까지 경선까지는 가능하도록 돼 있는데 여성 청년들이 그 반드시 당선되도록 정치 신인일 경우에는 구의원에서 당선 가능한 권력에 반드시 우선 배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그래요? 이렇게 그 정했습니다. 그래서 신인들이 청년들이 충분히 당선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그분들은 유능한 후보가 되도록 저희들이 적극 공천에 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 국민의힘 백종원 공관위원장이 국민의힘은 PPAT라고요. 이 기초 자격 평가 시험을 본답니다. 근데 민주당은 AI 면접이라고 들었거든요. 이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금 시범적으로 이제 전구에 다 적용되긴 어렵고요. 시범적으로 적용되고 그리고 이제 그 토론회 그리고 공개 오디션 이제 이런 걸 통해서 보다 객관적으로 그렇게 평가를 제대로 해서 혁신적인 후보를 이렇게 공천할 예정입니다. 공개 오디션이라면 뭐 일반 비례대표 그러니까 후보로 들어온 분들을 이제 공개 오디션을 하고 토론도 시키고 PPT 발표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할 예정에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선의 여진이 여전히 남아 있고요. 아주 중요한 지방선거로 모두가 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2018년에 30년 만에 뺏었던 의회 권력을 지켜야 될 의무, 그 부담감도 상당할 것 같아요. 한 말씀 해주시죠. 지난 대선에서 어쨌든 그 민주당이 0.73%로 이제 졌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대통령을 한 명 뽑기 때문에 이제 0.73% 저더라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으로 이제 취임이 되는데 지방 권력은 사실은 이제 많은 분을 시장도 있지만 이제 시의원이나 구청장, 구의원 많은 분을 뽑으니까 저는 그 황금 분할 거의 5대 5의 분할이 지방 정부의 구성에서는 시민들이 반드시 현명한 선택을 해서 그렇게 서로가 균제와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실 것으로 저는
희망 섞인 전망을 하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큰 선거가 끝나고 나면 그 이긴 쪽이 승리하는 공식 아닌 공식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여론의 어떤 여론조사 예를 들면 정당 지지율을 보면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크게 뒤지지 않는 듯해요. 그 추이를 살펴보고 계시겠죠. 그 의미를 어떻게 좀 분석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국민들 시민들이 굉장히 현명한 정치적 그 균형추를 갖고 계시다고 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의 권력은 이렇게 국민의힘에 주고 지방정부의 권력은 또 균형을 할 수 있도록 안배를 하는 그런 균형 감각이 탁월하시기 때문에 저는 뭐 이게 밴드웨건 효과라고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그런 무기를 저는 민주당에 주실 것으로 희망 섞인 전망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부산 지방선거가 상당히 재밌을 거란 기대감들이 많은데. 저희들이 그 다음 주 화요일에는 이제 그 시민 토론을 통해서 시민들이 제안하는 공천 방안 이런 것을 저희들이 접수받아서 그걸 또 저희들이 공간위가 이렇게 받아들여서 공천에 또 적용을 할 예정입니다. 이게 시민들에게 이 자리에서 깨끗한 공천 약속하셨으니까 끝까지 반드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저간 공감위원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